자, 여기서부터죠. 간판을 떼야 되겠다. 간판 철거. 어느 때 간판을 떼야 됩니까? 요거죠. 아이고, 이거 안 칠해놨네. 그치. 간판은 언제 떼야 돼? 아이고. 아이고, 서툴러 갔구나. 간판 떼야 될 게 법에서 사유가 있어요. 어느 때 떼냐면, 가만히 보면, 폐업했을 때. 간판 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을 옮겼을 때. 간판 떼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등록 잘렸을 때. 요거 이제 뭐냐면, 법을 어기고 그러면 등록을 말소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간판을 떼어야 되겠다. 이렇게. 떼는 사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안 떼면은 과태료명이에요, 과태료. 쓰실 필요 없어요. 쓰시면 안 돼. 밑에 다 있는데 쓰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과태료는 약한 겁니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아, 이건 이제 가만히 보면 현실적으로 이 중개업만 그런 게 아니고, 폐업을 하면, 사실 여기는 어떻게 하고 갔는가 모르겠어. 그죠? 옆에 폐업했잖아요. 중국어. 간판 걸려 있을까요? 떼졌을까요? 오, 떼졌어요? 원래 이제 원상복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떼고 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당수가 망했는데 무슨 그런 정신이 있어, 이렇게 돼. 그죠? 원상복구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간판 떼는데도 몇백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있지도 않는데 간판 걸려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리고 간판 자리 갖고도 싸우고. 그래서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때려쳤으면 간판 띄고 가라,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사무실에 걸어두게 돼 있는 서류들이 있어. 사무실에다가 쫙, 이렇게. 예. 걸어두는 것은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겠죠? 게시하라고. 걸어두라, 그러면.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막, 온 벽에 막 붙어 있잖아. 예,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무슨 뭐, 하여간 막 좋은 거 다 붙어 있잖아. 어디 협력병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뭐 박사 자격증 막 이런 거 막 영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잖아, 그리고 막 영어로 막 써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은 거 좋아 보이잖아. 이게 무슨 금딱지 같은 거 붙어 있고. 요런 게 있으면 일반 소비자,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중개 사무실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꼭 걸어두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꼭 걸어둘 거. 요것은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뜻은 손님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사람이 등록업소인지 아닌지 알게끔 등록증 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했을 때 이제 중개보수 분쟁이 많거든요. 그거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를 부담할 건지에 대해서 손님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비 얼마 드릴까요? 물으면서 얼마 정도 부담하지? 이런 거. 얼마 정도 내야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요율표를 걸어놓게 돼 있어요. 손님들 계산하라고 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격증. 기본적으로 중개업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뭐 거의 뭐 98% 이상. 증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중개업 하다 보면 손님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개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좀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도 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손해배상 소송하고 해서 이제 받으려야 될 텐데, 근데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줄 재산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손해배상 못 받잖아. 그러면 중개업소를 이용했더니만 사고 당해갖고
내가 손해배상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아버리면 온전히 자기 손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거 좀 막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험에 들도록 해요. 누가 보험에 들어야 돼요? 소비자가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저기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무슨 뭐 약간 좀 위험물 같은 거 취급했을 때 거기도 보험 드는 거 있죠. 폭파 사고 막 이런 거 날 때 대비해서 그건 이제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고, 그렇게 되면 혹시 그 식당을 이용했다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손님 보호하는 장치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자 등록증은 걸고 하는 것도 아시죠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어요.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오픈할 수 있죠. 자, 이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서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5가지 여기까지가 게시해야 된다. 의무거든, 의무. 근데 의무에 요 실무교육 수료증 걸어라 있어요? 없어. 그랬는데 적을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적는 사람은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밑에 있어. 그러니까 적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 그냥 가만히 계시. 요거 나오면 여기 뭐 별표나 색이나 이렇게 칠하고. 자, 그랬을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사무실에 더 걸어놨어. 법 위반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죠?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걸어놨는데, 경매, 컨설팅, 무슨 자격증, 요것도 걸어놨어. 법 위반이 아니야. 아, 좋은 건 다 걸어놔야 돼. 어? 틀려. 그래서 뭐 권리 분석사 자격증, 아니 막 이것도 따고 무슨 뭐 대학원 무슨 부동산 과정 뭐 대학원 뭐또 걸고 막.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에이.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한 거지. 저는 인생을 살 때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컸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요. 근데 살아보니까 형식이 내용을 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요건 뭐 별거 아니고. 일감. 업무 영역이라고 된 것은 여러분이 사무실 차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감이에요. 요 일감. 업무에 해당하는 게,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이 누구냐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인 차렸을 때 법인의 업무예요. 이게 총 몇 가지냐면 7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개인 혼자서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공인, 중개, 사인, 개업 공인인거사가 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법인의 업무가 14조에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보시면 한 문제씩 거의 나와요. 근데 34회 때인가 안 나오고 34회 때 안 나오고 올해 나왔어요. 드디어 또. 그러니까 거의 매년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업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의 업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 생각을. 그러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 자격증을 따서 오픈하면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본업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업무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상업용 건축물. 요거 상가 빌딩이에요. 거의 제목들만 보시면 돼요. 밑에는 그걸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풀어서 써놓은 거고, 강의하는 내용과 밑에가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상업용 건축물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상가 빌딩.
그 다음에 주택은 뭔지 아실 거고. 예? 오늘 주택에서 나오셨잖아, 아침에. 예. 그 다음에 요거 임대 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 관리를 해준다. 응? 그 임대 관리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파트를 임대 관리한다. 이런 거보다는 뭐가 있냐면, 다가구 원룸 있죠. 다가구 원룸의 방이 10개야. 주인은 갑이에요. 근데 갑은 다가구 원룸에 안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그럼 다가구 원룸은 어디에 있느냐? 대전에 있어요. 그러면 요 주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갑이 서울에 살고 있다고. 다가구 원룸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방이 10개가 되니까 전화가 자주 와. 저 주인한테, 갑한테 이번 언제 제 나가려고 하거든요. 제 사정이 있어갖고 기한 좀 남았는데 나갈 겁니다. 이렇게 주인한테 전화 오면 주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 또 들어올 사람 구해가지고 계약해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 내려가가지고 또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건데 번거롭잖아. 방 20개로 바꿀게요. 더 번거롭잖아. 30개로 바꾸면요. 귀찮아 죽겠잖아. 옛날에 다가구 원룸이 아니고 오피스텔 빌딩 있죠. 방이 70개에서 120개 사이 되는 오피스 그 빌딩을 3개를 갖고 있더라고.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중개사 수업을 들었어. 끊었어.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3시간 수업을 하면 3시간 내내 앉아서 듣는 꼴을 못 봤어요. 계속 들락날락 전화 받고 화장실 고장났어요. 알았어. 몇 호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자랑 삼아서 얘기했겠지. 3개가 있고 지점장 출신이고 근데 대부분 이제 대출이고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은 좀 되겠죠. 근데 뭐예요?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3개 중에 2개를 처분하고 빚 정리하고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하나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많이 드시려고. 나중에 하나만 하시더라고. 그걸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좀 돈이 나가더라도 딱 맡겨갖고 관리해가지고 불 나갔다 오면 저 갈아 껴주고 나간다고 그러면 중개업소 내놔갖고 구해갖고 대신 계약도 하고 나 안 내려간다고 하고 맡겨버린 거 있잖아. 그게 임대관리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깔끔하게 그냥 완전히 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몸이 피곤해지잖아. 응? 그 임대관리라고. 그런 것을 원래 중개법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외지인들이 다가구 원룸 갖고 있으면 주인한테 다가구 원룸 살 때도 만약에 중개했다 그러면 그 주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지인일 때 아이고 신경 끄라고 제가 다 관리해 줄 거라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만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뭐 하나도 신경 안 쓰게 해줄게. 그게 이거라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건을 딱 봐서. 주택만 그런 거 아니에요? 상가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저 구분 건물이니까 그런데 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 그러면 거기 전기세, 수도세 다 나눠서 내야 될 거 아니야. 단독 건물이. 그 관리하려고 그러면 못할 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귀찮지.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소 사장님이면 그 건물주하고 친해지려면 사장님, 그 건물주,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댁도 멋인데 잠깐만 그 정도는 해줄게요. 해가지고 뭐 전기세 나눠내는 거 계산해갖고 내게 해주고.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기 어디야 홍대 쪽에서 하시는데 1층에서 부동산 사무실 하는데 그 건물주가 일산에 사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가 다 해준 거야. 돈 받고 해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어떻게 했겠어? 고맙잖아. 월세를 안 올려요.
고맙잖아. 다른 건물주를 소개시켜요. 엄청 부자 됐어, 그 사람. 근데 첫 출발을 보면 그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접근한 게 아니고, 아 이거 귀찮으시니까 제가 해줄게요.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귀찮지. 예, 그렇지만 그분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학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종교적인 바탕이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알아보니까. 예. 일본에 그 이상한 종교 있잖아. 뭐 이상한 막 주문해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 막 그런 거 믿으셔. 근데 아주 그런 아주 투철하셔. 종교 자체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남한테 헌신한다는 생각이 언제나. 그럼 자기한테 돌아와. 그래서 성공하신 케이스예요. 이거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게 아니고 옛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담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컨설팅이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부동산 컨설팅이다 이렇게 한 거지.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한 300평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농지를 갖다가 농사 짓는 것보다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농지를 좀 털을 골라서 요걸 대지로 바꿔서 건물 지읍시다. 이게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이 정도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땅을 이렇게 좀 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청에서 이게 농지니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예. 농지적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일종의 이제 개발행위라고 그러죠. 개발을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를 대로 바꾸면서, 집 짓는 거죠, 이거. 예. 그럼 농가주택이든 집을 지어놓으면 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요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는 비용, 이거 짓는 비용. 그런데 원래 그 땅만 있을 때 가격은 1억밖에 안 됐지만, 그 땅을, 농지인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이 땅값이 뭐예요? 이렇게 뛰겠죠? 근데 이렇게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 2억 들었어. 들어간 비용이. 그러면 3억 투자해서 뭐 얼마짜리 된 거예요? 우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10억. 응?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만 해주면 이 땅 주인이 저한테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겠죠. 안 보낼 눈빛들이네. 이거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면 안 돼. 매달 보내야 돼, 매달. 응? 그게 뭐라고요? 컨설팅. 이용, 개발 얘기 나왔죠, 지금? 오케이. 그런 걸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려면 조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식만 있다고 될 건 아니지만. 자, 네 번째 업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사장님이죠.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한 이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뭐 할 때 필요한 것을, 뭐 할 때 필요한 정보? 중개업소를 뭐 할 때? 경영을 할 때지.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잘 모르거나 서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일종의 뭐예요? 중개업소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 듣는 거지. 이게 이제 경험이 쌓여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그 정보를 받게 되는 거니까. 어떨 때는 이제 돈을 주고서라도 이런 것을 얻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는 게 모든 업종이 뭐 거의 비슷해. 뭐 공무원도 그렇고 딱 자기가 그걸 맡아가지고 일을 갖다가 한 6개월 했는데 내가 이 일을 알아버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천재지요. 예.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1년 만에 내가 다 알아버렸어. 그럼 진짜 천재죠. 그런 천재는 드물고 3년, 5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차기만 척 이렇게 될 수 있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드문 영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중에는 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다. 최근에 어떤 분도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실무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사연들 들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 그 얘기를 해줄까 말까? 인간의 온갖 욕망이 부딪히면서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기대 심리를 가지면 안 돼요. 저러구나 하고서 근데 이 사람이 뭐요? 훌륭한 사람이네.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이야야. 그럼 어떻게? 원래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신건강에 좋아. 분양대행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분양대행은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빌라라고 불러. 빌라라는 용어는 법에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는 용어지. 근데 이렇게 많이 부르지 우리는. 근데 법에는 이렇게 불러. 같은 말이야. 근데 건축주가 있어. 땅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그런데 이거기다가 빌라를 지어갖고 분양을 4채, 8채를 딱 분양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싶어서 건축비용 들어가긴 하지만 돈 버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국 가면 나중에 돈을 갖다가 떼거지로 버는 사람들은 중개업을 해서 떼거지를 버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을 해서 버는 돈은 푼돈이라고 그래. 푼돈. 근데 뭘 해야 떼거지로 돈을 버느냐? 개발, 시행 뭐 이런 거에서 떼거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분양이 있잖아. 분양. 저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값은 101호부터 시작해서 102호, 201호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이걸 분양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분양받을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광고해야 돼. 분양받을 사람 찾으려면, 분양시키려면. 그 다음에 광고 보고 오면 상담하셔야 돼. 상담 뭐예요? 분양계약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러니까 여기 갑은 이걸 분양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광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담하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줘야 돼. 근데 이 상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담 유독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면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실장들 중에서 어떤 실장은 유난히 계약서를 잘 써.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근데 갑이 이거 딱 해가지고 분양받을 A, B, C, D를 구한다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힘들지잖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이들한테 통으로 맡겨. 신경 끌라고. 그래서 이거 분양시켜주면 한 채당 1,000,000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한 채당 1,000,000원이니까 얼마야? 8채야. 8,000이지. 그래서 계약서를 둘이 써갖고 통으로 받아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광고도 해야 해. 그리고 중개업소 상님이에요. 여기가 전문가야. 상담의 전문가. 오기만 하면 그냥 도장 찍게 만나. 오기만 하면 도장 찍게. 이렇게. 그래서 원래 둘이 이렇게 계약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 사람이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잠깐 뒤로 빠져 있으라고 하고 요 사람 자리에
여러분 중개업소 상임이 여기 가는 거야. 그래서 갑의 도장을 꽉꽉 여러분이 찍어가면서 분양계약은 최초로 하는 매매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그래. 첫 번째 분양계약이, 응? 첫 번째 매매계약이 뭐예요? 분양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계약은 매매하고 똑같아, 거의 99%가.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갑의 도장을 꾹 찍어가면서 해준다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 만에 8채를 다 분양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8천 벌었네. 이게 뭐예요? 분양대행이야. 뭐에 대해서 분양을 시켜줄 수 있어요? 네. 상가 있죠? 상가도 분양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택. 이거. 대표적인 게 신축 빌라. 신축 상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이야.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 건축주가, 응? 다른 색깔로 바꿔야지. 건축주가 요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소 사장님 병청 여기다가 뿌려. 8채가 있는데 분양시켜주면 채당 1,000만원씩 드릴게요. 분양시켜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손님을 끌고 오면, 그래서 잘 돼서 분양계약을 하면, 우리가 하면 1,000만원 뒷돈 줄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아유 빌라 좀 보러 왔어요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신축 빌라 얘기 들은 게 있죠. 1,000만원짜리죠. 그래서 신축 빌라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실라냐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마음에 있어요 하는 것 같아. 그럼 자기가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갑한테 보내요.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 뭐 해준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 관심이 있으면 소개만 시켜주는 거예요. 소개만 시켜주는데 잘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원 떨어지는 거야. 실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해. 파란 활동을 많이 한다고. 빨간 게 아니고. 아까 빨간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대행. 지금 파란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파란 활동을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논란이 있어. 이 파란 활동은 이렇게 빌라 찾는 사람이 왔을 때 토스해서 가봐라 이렇게만 해주는 거. 그럼 여기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실장 자기들이 구해갖고. 이런 것은 분양대행이냐 이 말이야. 이게 견해가 분양대행이라는 견해도 있고, 지금 재판 걸린 사건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양대행이 아니고 소개시켜주는 거라고 보는 거야. 가봐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중개라고 봐. 그러면 이렇게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데 중개가 됐다 그러면 받는 돈 1,000만원 받으면 안 돼. 끼게 해야 뭐 2억 3억일 텐데 이게 그 보수가 얼마나 되겠어?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이게 언저리겠지. 1,000만원은 꿈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거면요 1,000만원 챙긴다 이거. 이건 1,000만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분양대행은 좀 어렵지만 중개는 아니에요. 중개를 뛰어넘는 활동이에요. 광고도 하고 막 이러니까 활동이 더 큰 거라고 보셔야 돼. 근데 최근에 판례들은 이거로 봐요. 이거.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어떻게 처벌받을까? 초과보수야. 초과보수로 처벌받아. 지금 그게 재판이 걸려갖고 재판 받고 있는 분이 전화해갖고 이거 상담한 거야. 대부분의 이 상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파란 거. 초과보수로 지금 걸릴 판인데, 자, 보수를 요 사람이 안 줬어. 1,000만원을. 안 줬어, 여기가. 문자는 준다고 문자도 남아있어. 근데 안 줘. 그리고 요 사람을 신고했어요. 이 사람 중개했는데, 중개라고 자기는 이제 주장하는 거지? 중개했는데, 계약서 안 쓰고,
확인 설명서 안 써줬으니까 혼내주라고 신고한 거예요. 자기가 줄 약속한 돈을 안 주고서.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아무리 문자 다 있어 문자. 그 재판 가서 한없이 분류해요. 이 사람 여기서 처벌받지 않으려면 분양대행이라고 결론이 나야 돼. 광고했냐 이러니까 블로그에 광고 올렸다는 거예요. 좀 약해. 하여간 광고도 하고 상담 여기서 자기가 계약하게끔 상담했냐 이거지. 다 여기서 거기 알아서 했는데 자기도 조금 하긴 했대. 애매하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건지 판사가 물어보더래.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다. 그 우리 요분한테 중개하고 분양대행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랬대. 판사가.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지. 어떻게 중개인지 분양대행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분양대행 가면 안 걸려. 중개 쪽으로 가면 걸려. 영업정지 사유가 될 거예요. 초과보수는 아니야. 왜냐면 안 줘서 못 받았으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 목적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안 주려고 하니까 너무 괘씸해갖고 약속도 했는데 안 주니까 둘이 싸움이 붙은 거야. 자기는 분양대행을 해서 걸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 옷이 찢겨진 거야, 이제. 지금 떼어준 후에 이럴 줄 알았으면 재판 안 걸 걸. 재판 걸었어요,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못 준다고 하면서 신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분양시켜 달라고 그럴 때는 얼마나 관계가 좋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걸 한두 건 본 게 아니요. 그냥 의뢰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예? 사람은 가만히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거짓말 입에 달고 살아. 왜냐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것도 이제 뉴스랑 것도 잘 보세요. 서로 거짓말 하잖아?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그게 뭐예요? 나쁜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왜요? 거짓말 안 하시고 사시나 봐. 거짓말 하고 사는데. 자, 이게 분양대행이에요. 실무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이런 게 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분양대행 쪽으로 가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요 사람한테 받을 때 분양대행 계약서를 써야 돼. 출발이 그거야. 분양대행 계약서를 쓰고 거기서 분양대행이라고 딱 문서를 만들고 나중에 못 뒤집게. 그리고 한 채당 얼마씩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에 관련된 일체의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 여러분한테 맡긴다. 그런 내용까지 쭉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분양대행으로 빠져나가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릴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돼. 이거 위험해. 안 해. 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봐요. 가로 6번. 가로 6번은 우리 이제 사무실도 가면은 자, 요새 이제 막 경기가 안 좋고 뭐 빌라도 잘 안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거리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와서 명함 이렇게 뿌리고 가는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뿌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딜까요? 여기 이사 포함이야, 여기가. 금융기관이야. 대출. 그분 맨날 오셔. 와가지고 한 잔짜리 또 놓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놓고, 그냥 가. 그거 보면 막 이자 몇 점 몇 프로 막 이런 거 쫙 적혀 있고 막 그러잖아. 예. 대출, 일종의 대출 중개사죠. 그러면 요것은, 요거예요, 요거.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막 하더라고, 보니까. 명함 딱 돌리는 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근데 그 중에 막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 중에 뭐 한두 군데는 걸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단골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걸 영업하시더라고. 젊은 친구들인데. 그게 도매나 이사업체 소개를 중개업소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원하니까. 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좀 한번 싹 고치고 들어가고 싶다. 주방 쪽하고 뭐 화장실하고. 예? 그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 아시는 데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저 그런 데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잘 모른다고 해도 잘하는 데가 있다고 일단 하고.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하나? 몰라. 모르는데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하고. 거짓말 했잖아 방금 또. 거짓말 중에는 선의 거짓말도 있는 거야. 악의 거짓말도 있고. 응? 우리 저기 아버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아침에 통화하면서 좀 오늘 좀 몸이 상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통화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도 뭐야? 아이고 아침 잘 드셨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우리 큰 놈. 뭘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막 나무라고 싶어. 아침에도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이제 학교도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뭐요? 아이고 그냥 고생했다고 하고 착하다고 하고 할 얘기가 착하다는 얘기밖에 없어. 착하다는. 그럼 또 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하면 저는 어쩔까? 똑같아. 우리 집사람이 당신 최고야. 힘들지만 좀 참아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알아? 그렇지. 내가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힘이 불끈 나잖아. 이게 사람이야 사람 이게. 그래서 잘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시킨다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디 있더라 해서 이제 찾아갖고 전화해갖고 부탁을 하셔야지 이제. 여기 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잘 좀 해주시라고. 그죠? 잘 되면 우리가 앞으로 또 소개시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평이 나오면 또 소개시킬 수 있잖아. 신나게, 즐겁게. 그렇다고. 그걸 여러분 중개업소에서 할 수 있다고. 그게 이거라고. 그래서 뒤에 보면 같은 말인데 주거 이전의 부수적인 용역의 알선. 용역이 뭐예요? 몸뚱아리 쓰는 걸 얘기해요. 이걸 서비스라고 그래. 서비스.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쓰는 거. 응?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서비스의 뭐야? 알선. 서비스의 알선. 아니, 우리 큰놈한테 저번에 한번 그래서, 야, 너 이제 학교도 안 가잖아. 저번 때는 학교 갔을 때야, 그래도. 근데 지금 안 가니까. 오늘 아침에 기다려가지고 좀 얼굴이나 보면 그 얘기를 좀 해주고 나오려고 그래서 알바 좀 하라고. 알바 좀 구해서 하라고. 가만히 있고, 이거나 보고 있으면, 왜 이거 보고 있더라고. 나도 맨날 이거 보지만 그래도 가끔은 강의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맨날 집에서 그것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제대로 되겠냐고. 아니잖아. 근데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또, 사람은. 올바른 지적을 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아침에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나오려고 이제 좀 언제나 화장실에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여기 와면서 건너가는 얘기처럼 하면서 지금 할 기회를 지금 찾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알바를 좀 해야지. 지가 앞으로 뭐 재수를 하든 어떤 공부가 되든 아니면 살아나갈 때 그게 플러스가 되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알지 안 돼. 이 건방진 놈이 뭘 알겠어요. 제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저도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젊었을 때 출세를 하면 망하고 중년에 이혼을 하면 망하고 나이가 들어서 재산이 없어 빈곤에 살면 또 망하는 길이고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가만히 보니까 초년에 사법시험 공부했다가 떨어져서 다행이고
두 번째, 중년이라고 하는데 60 전이라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혼 안 당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세 번째, 이제, 빈곤한 것 같지는 않아. 막, 남처럼 부자는 아니야. 부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못 산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거기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뿐이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게. 아빠, 근데 뭐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몇 번씩 해? 지가 뭘 알아, 이걸? 지금 알겠어요? 그 어린 놈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가 나요. 그럴 때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어렸을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알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알바가 뭐예요? 서비스. 어? 더 좋은 건 이런 편의점 알바는 쉬운 알바야, 그건. 그 정도는. 공사판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어가서 하루에 30만 원씩 한 달에 200 얼마씩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질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고생을 안 해갖고 이 모양 이 꼴이야. 너무 곱게 자랐어요, 저도. 근데 그게 부모가 곱게 키운 게 본인한테 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곱게만 키우려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옆에서 입을 막 아니거든요.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만 이번에 갔으면 그냥 나가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자, 알바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알선. 네. 이걸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거의 다 해서 7번째 업무만 보고 쉬겠습니다. 7번째 업무가 뭐냐면, 어려워, 7번째가.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7번이야. 7번은 또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